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11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당 당원들은 실제는 다 이중당적자다. 하나는 바른정당과 한국당, 하나는 한국당과 태극기. 당원들은 다 그래요. 신공화당.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공화당 네. 세력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당원들 입장에 있어서는 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되는 대로. 네. 예. 되는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바른당에서 온 사람들이 탄핵한 놈들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 야, 이 당은 내가 되는 대로 돼서 오긴 왔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된 다음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막 되는데 우리 저거 했으니까 이제 찌그러져가지고 네 정치적 소신이나 목소리는 다 잘라버리고 여기에 충성해. 그 정치 재미없거든요. 태극기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고 뭐 이러니까 여기가 더 세 보이잖아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초재선 의원들이 대충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해해요. 저도 왕년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건지 아니면 애써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건지 그냥 재선에 워낙 다음 선거에 워낙 몰입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당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바깥에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 탄핵이 정치적인 게임에 의해서 홍준표도 옛날에 후보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내쫓았잖아요. 이건 참 그 앞뒤가 다른 사람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야 국민 여론이 이거는 지금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맞다. 네. 특히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그것이 맞다. 그 사람들이 거기 미쳤다고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그러고 있겠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광화문 서울역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선거 때 되면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지역으로 퍼져가지고 저희도 의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신공화당으로 바꾸니까 느낌이 대한애국당하고는 좀 다 다른데요, 또. 네. 그죠? 네. 뭔가 좀 외연이 좀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옛날 사실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고. 그 이름 자체도 누가 지었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이 지었습니까?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이 보수의 본류이기도 하고 정통 보수가 아니면 가져갈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으셨군요. 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고 꼭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홍문종이 네.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형님의 눈빛에서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를 하면서 네. 한 번도 제가 그냥 이런 큰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 혼자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탈당하신 거를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그것도 또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하여간 보고는 했습니다. 이미 보고하셨고. 했고 네. 반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공화당 창당도 네. 그러면 대한애국당이 사실은 이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의석을 갖기 위해서는 네.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지금 패스트트랙인데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거 무조건 이제 표결까지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되겠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무래도 공식적인 네, 신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추진해야 되죠. 공화당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찬성할 수는 없죠. 왜 찬성할 수가 없냐? 이거는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 하면 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이 200석이 된다니까요. 한국당 90석 받기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가면은 이런 상황으로 선거를 치르면 네. 한국당 외에 예를 들어서 한국당에 지금
맛이 간 네. 한국당 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집에서 또안 나오죠.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말 거라고요. 그럼 어디서 이기냐고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 정말 황교안 대표나 저나 정말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보수가 이길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돼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아니 우리 지금 정치판에 가장 그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두원 전 의원 예언 잘하던데. 거기는 뭐 박지원 대표. 그 양반이 말하는 게 틀린 적이 있나요? 박지원 대표 거의 틀린 적 거의 없어요. 틀린 적이 없죠. 예. 그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무조건 된다고 된다고 하죠. 예.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가 실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켜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저도 거기엔 찬성합니다. 네, 사면 복권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보시자고요. 한국당에서 다음 선거에서 친박 막 죽인다고 그러고 뭐 초재선 의원들 어린 백성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니들이 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다 이미 난 친왕이라고 그러고 뭐 초항 문서 쓰고 뭐 사인하고 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지금 말하는 그 검사 출신들 관객들하고 또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바른당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다 주류 아니에요 지금. 네. 뭐 신상진, 김세연 뭐 다 그 사람들이 주류 아니에요? 그 뭐 대통령 그리고 하여간 그런 바른정당 복당파를 비롯한 뭐시기 해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당이 짜였을 때 한국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라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라는 숫자가 진짜 다 박멸되는 거예요. 박멸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친박 의원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 나오지 마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까지 흔들어서 나오라고 그러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도권에 A라는 의원, 내가 아주 사랑하는 A라는 의원이 있어요. 좋은 의원이죠. 네. 근데 그 양반한테 당신 탈당하는 게 좋겠다. 저는 한 번도 탈당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내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았겠죠? 네. 아주 뭐 한성교 의원한테는 그 얘기 했어요, 사실은. 네. 했는데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속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공화당으로 가면 제 지역에 딴 당에서 저기 지금 공천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국당 공천을 받으면 이게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제가 당선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맞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 만약에 지금 뭐 한국당에서 저 지구당 위원장 임명해 놓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주니어고 그래서 네. 저한테 좀 벅차다고 생각하지만 하여간 있으니까 네. 있으면 그 부담이 많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사람 그런 사람한테 그래 애국당에서는 널 비밀당원이라고 생각해 줄게. 우리 저기서는 공화당에서는 널 비밀당원이라고 생각해 줄게. 또 거기 있어. 그 대신 너 나중에 우리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보수가 또 새로운 틀을 마련할 때 너는 그때는 우리 편 들어야 돼. 김진태가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김진태가 계속 저런 식으로 가면은 본인이 애국당 세력을 중심으로 한 그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 위에 본인의 개인기 한국당 표 이거 갖고 당선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빠짐과 동시에 거꾸로 치면은 지금 심지어는 인터넷에는 김진태를 앞에다가 김씨를 빼고 뭐 무슨 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뭐 우리 김진태 홍문종 의원 탈당하는 거 반대했다는 네. 말이잖아요. 아니 그 김진태를 김용태, 김성태 이 태 씨들은 다 똑같냐 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붙겠어요? 제가 보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 너 남아 있어라. 그래 상황을 보자.
그럼 신공화당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아니 미는 걸로 우리한테 유리하지만 네. 그러나 그걸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보수 전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찬성할 수는 없네. 네, 앞장서서 찬성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속으로는 뭐 당연히 뭐 속으로는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예, 그거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지역구에서 10석 이상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저기 TK 한번 가보세요. TK 아, 거기 TK. 가보면 네. TK 의원들이 그런데 갈라지잖아요 표가. 아니 그건 갈라져도 결국 민주당으로는 안 가니까. 아,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안심하고 태극기를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일부 태극기 하는 사람들이 태극기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시원찮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한국당 후보라도 당선시켜야지 몰리죠. 민주당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러나 경상도는 안 거기서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둘 중에 하나 뽑으니까. 보수에 대해서 더 확실한 놈을 뽑잖아요. 근데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TK 출신 한국당 의원들이 왜냐하면 그동안 항상 투표해서 그분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은 서울에서는 출마해봐서 알잖아요. 네. 여의 땅 하면 그때부터 막 죽기 살기를 뛰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는 여의 땅 하면 그날로부터 쉬는 거예요. 후보자는 몸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아하게 다녀야 되는 거야. 왜? 당선은 무조건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혹시 무슨 선거법 위반이나 말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뭐 커피 잘못 마시다가 네. 그런 거 걸리면 안 되니까 아예 당에서 지침이 내려간다니까 손 싸매고 있어라. 네. 까불지 말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TK는 그동안 비례대표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 네. 그렇죠. 그죠? 서울 강남 3구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네. 지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TK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렇지 않아도 선거 때 시작할 때 맨날 놀다가 탱자탱자 놀다가 4년 후에 와가지고 나 또 왔다 그러고 또 해달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어서 해줬는데 저기 옛날 안철수 당이나 똑같은 거지. 생각해보세요. 광주에 그때 네. 민주당 다 버리고 네. 안철수를 찍었잖아요. TK는 그거 일어나요. 아, 그렇군요. 네. 국민의당이 호남권에서 압승했죠. 압승했죠. 여기 또 압승합니다. 왜 압승하는지 아세요? 이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그 TK에 있는 의원들은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직 의원들 있잖아요. 예. 전직 의원들은 이미 다 입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핸드폰 열어볼까요? 술 먹다가 전화했어요. 이 홍문정이 너무 잘했다고. 신공화당 입당한다. 한다. 지역에서도 꼴도 보기 싫은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당이라서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 시켜줬더니 한 게 뭐 있노? 계속 이 얘기거든요. 대통령 탄핵이나 시키고. 야, 이거 분위기가 묘하게 가네요. 아니, 묘하게 이렇게 되면은 TK 쪽 물론 이제 수도권은 조금 다른 이야기겠지만 아, 수도권은 다르죠. 네, TK 쪽은 이 신공화당 바람이 불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이미 불었다니. 아, 이미 불었다. 불 수 있다. 이미 불었다. 그러니까 야. 예를 들어 사람만 멋진 사람 내보내면요. 네. 근데 멋진 사람이 TK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TK 쪽에 뭐 사람도 많고. 예. 그 사람들이 거기 장관 지낸 사람, 뭐 지낸 사람, 많죠. 뭐 엄청 많죠. 말 100길로 채이는 사람들이거든. 네, 많죠. 근데 그동안 공천 못 받고 또 뭐 출마할 방법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긴 그렇고 바른정당으로 출마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못했던 사람들이 네. 이거 웬 떡이냐 싶은 거지. 웬 이거 웬 떡이냐 싶은 거지. 딱 시험 문제가 하나밖에 없잖아.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보수 우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공천 헌금을 달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거기 가서 뭐 네 조직이 얼마냐 그거 보여달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너는 네 생각이 어떠냐. 그거 하나만 오케이. 그러면 뭐 죽기 살기 나가. 결과적으로 보면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보수파의 대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탄핵 세력이 탄핵을 반대했던 그리고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3,000명 가락씩 있어요. 저희 대구는 지구당마다. 네. 그냥 가서 박종진이 앉으면 그날로 3,000명이 오는 거야. 태극기.
제 이름. 예를 들면 아니 예를 들면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좋습니다. 야, 그 사람들이 이러면은 뭐 진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는 와, 이거 완전히 또 지형이 다르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고민은 솔직히 네. 제가 수도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TK는 고민을 안 한다니까. TK의 현역 의원들 가운데 만약에 태극기 공화당 생기고 거기에 안 들어오고 살아남을 의원들 제가 보기 별로 없어요. 우선 인기가 의원님은 그럼 비례대표로 가시는 게 낫겠네요. 오선. 왜? 아, 수도권에서 아무래도 솔직히 좀 그건 뭐- 힘들지 않습니까? 신공화당 이름. 나를 너무 우습게 하는데 예. 나를 너무 우습게 하는데 그래도 의정부에서는 예. 사람들이 다 우리 의정부가 옛날부터 네. 대통령이 날 곳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맨 처음에 출마할 때부터. 아, 이거 뭐 농담이고. 네네. 아, 의정- 재밌는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아, 의정부에서 임금이 난다. 예. 그러니까 의정부가 옛날에 정사를 보던 곳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의정부 자체가 정사를 보던 곳이네요. 그렇죠. 아, 이름도 의정부네요. 그죠? 야.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프라이드가 엄청 세요. 그래서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몇 석? 네? 내년 그러니까 선거에. 이게 이제 신공화당이 몇 석에서? 이제 바람이 불잖아요. 네. 이제 바람이 불잖아요. 몇 석? 대통령께서는 50석 가까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박근혜 대통령은 50석 가까이 신공화당.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사면 복권을 빨리 하는 게 그럼 신공화당 입장에서는 유리하겠네요. 근데 이제 이 여당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네, 이분이 선거의 여왕이잖아요. 네, 이 선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네. 사실은 지금 핵심 지휘봉을 들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라고 생각하고 전략 전술을 짜야 될 겁니다. 만약에 자기들 생각하기에 대통령을 안 내보내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여당한테 네.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 혹시 할 수 있을까봐 저희가 걱정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걸 그러니까 걱정.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빨리 사면 복권 시키는 게 유리하죠.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그냥 근데 이렇게 한 바퀴가 더 굴르면 불리하게 보면 그냥 그 우리가 뭐 아주 그 여당의 아니 보수의 쬐끄만 당의 하나로서 존재한다면 그거는 여당이 바라는 바죠. 근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옛날에 알잖아요. 무슨 당이죠? 야당의 신공화당 아니, 신민주공화당 그 신민주공화당 말고 자민련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열린우리당 아니 그 조그만 당이 있어요. 꼬마 민주당. 꼬마 민주당. 네. 꼬마 민주당 꼴이 난다니까 잘못하면 한국당이. 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자기네들 기반을 잃으면 TK를 뺏기면 그러면 어디서 이 사람들이 뭐 해볼까?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다 나가니까 본류가 나가버리니까 꼬마 민주당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한국당이 꼬마 민주당이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근데 이 또 우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가슴이 그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얼마나 좋아. 아니 그래도 중도파도 있고 우파의 종류가요. 많은. 그러니까 우파들은 이거를 박수 쳐야 된다니까. 왜 박수를 쳐야 됩니까? 왜냐면 안타까워하지. 우파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할 수 있는 백화점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우파가. 이제 고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백화점이 근데 된 표가 거죠. 분열되잖아요. 뭐가- 우리나라는 어차피 한 사람만 뽑는데 소선구제인데 수도권에서는 한 석도 못 얻죠 이렇게 되면. 그럼 내가 또 얘기를 해드릴까? 네네. 이거는 비밀입니까? 내가 아니 비밀이 아니고 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옛날에 이제 선거운동할 때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면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조직이나 전략에 있어서는 홍문종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 이제 저를 저도 인정합니다. 부려먹기 위해서 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제 얘기를 많이 들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한번 창원을 보십시다. 창원에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됐죠? 창원 자유한국당이 당선됐죠. 아니구나. 창원 정의당. 정의당이겠죠. 정의당. 예. 그거 더불어민주당이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포기했어요. 후보 단일화에서 진 거죠. 예. 그러니까 단일화에서 졌단 말이에요. 예, 예. 내가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국당은 500표 졌어. 네. 그죠?
근데 저 바른미래당. 애국당이 800표 먹었어. 네. 그 표가 글로 갔으면 당선됐죠. 뒤집히는 거잖아. 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나는 조원진 대표하고 생각이 조금은 달랐어요. 나는 이 애국당이 후보를 내지 마라. 후보를 내지 말라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일화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한성규 총장이 뭐 내가 단일화 꼭 해 애국당하고. 근데 너무 성의 없이 한 거야. 왜냐하면 안 해도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 아, 착각했군. 착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틀림없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심상정 후보 지역에 안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민주당은 안 될 것이다. 안 되죠. 심상정 떨어뜨려가지고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게 뭐 있을까요? 그렇게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200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벌써 작전이 있잖아요.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뭐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비례 슬로건이 있잖아요. 연동- 자기들 나름대로의 네, 슬로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가면 그렇게 되죠. 뭐 하여간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으시라고. 한국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힌트를 많이 얻어야 돼요. 거기서 아주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네, 까놓고 얘기해 주세요. 유승민이가 한국당 공천을 받았어. 근데 뭐 바른당 공천도 좋아. 바른당 네. 공천 받았어요. 태극기 공화당에서 박종진을 거기다 냈어. 네. 유승민이 당선될 거야, 떨어질 거야? 무조건 떨어졌어. 네. 근데 아직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떨어지죠. 아무도 안 냈어. 유승민은 좀 지나친 적이긴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한국당이 냈어. 애국당이 냈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애국당하고 한국당하고 신공화당으로 해야죠. 이제. 공화당하고 잘해서 네. 잘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만 내죠. 창원 같은 그런 만약에 그런 작전을 우리가 필 수 있다면 그거는 윈윈하는 거지. 후보 단일화라는 카드가 있다. 후보 단일화를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투표장에 안 나왔던 10몇 프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지금은 전 지역에서 붙어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마이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지만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보면 그때 가서는 황교안 대표 종로 나가죠? 100% 떨어져요. 왜? 태극기 공화당 가가지고 황교안,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거꾸로 피리 불고 다니면 이 사람 우리 공화당에서 예를 들어서 보낸 사람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경원하고 동반자살하는 거죠. 황교안하고 동반자살하는 거죠. 안 돼요. 그거를 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면 저놈들 뭐 몇 석 안 되고 뭐 저놈들 뭐 같은 놈들이고 그거는 이제 아직 선거가 막 안 다가왔을 때 얘기고 자기가 떨어진다 생각하면 그다음에 뭐라도 하는 거죠. 뭐라도 붙잡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네. 창원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원과 같은 현상을 자기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계 개편이 이제 바로 초읽기에 들어갔네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생각이 있는 자는 깨달아야 돼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 홍문종 의원을 탈당하게 만들어서 탈당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를 네. 정말 섭섭하게 하고 가슴에 대못을 수십 번 받고 수십 번 박았습니다. 그럼요. 저를 아니 무슨 친박 뭐라고 그래가지고 자르라고 그러고 뭐 지구당 위원장 뺏으라 그러고 뭐 별별 짓 다 했어.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감사합니다. 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홍문종 의원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입당하세요. 네, 신고합니다. 네, 창당하신다는데 예, 일단은 축하드리고 국회의원으로 오세요. 큰 크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